안녕하세요. 웨이커의 황규종입니다. 네, 12월 6일 월요일 미국 증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그 오미크론 우려가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는 반등 마감을 보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ARM 인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서 관련주가 같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비안에 대해서 모건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좋게 내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관련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수는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을 하면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엔비디아와 관련주의 급락으로 인해서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가 하루 상승 마감을 한 데에는 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CDC 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이끄는 CDC의 그 발표 자료가 있었는데 델타 변이를 더 우려해야 될 정도로 좀 지수의 그리고 경기 전망에 대해서 오미크론이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그런 코멘트예요. 그 치명률이나 뭐 전염성으로 볼 때 그렇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좀 기존처럼 마비가 될 정도의 여파는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 그거와 관련해서 뭐 미국채라든지 원유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아무래도 그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는 과정 안에 있었다 보니까 그 경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뭐 증시에 지금 영향을 미쳤던 뭐 긴축 뭐 여러 가지 이슈는 다음 주 FOMC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보니 그거를 앞두고 하나의 불확실성인 오미크론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 증시의 반등 촉매가 됐고요. 엔비디아는 우려가 계속 되고 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또 지난주에 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이야기 있던 거에 더해서 보시면 또 유럽연합이 또 엔비디아 ARM 인수권 관련해서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엔비디아 ARM 인수에 대한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불거지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ARM 이슈 이외에는 뭐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좋은 코멘트는 있지만 아무래도 증시에서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부진한 모습을 또 인수 이슈가 있는 AMD도 보이고 있습니다. AMD도 지금 자이링스 인수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대한 난항이 AMD의 투자 심리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엔비디아보다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고 원래 베타 변동성 자체가 큰 기업이다 보니까 같이 부진한 모습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는 그 어제 그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처음으로 투자 의견을 게시를 한 건데요. 그 리비안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여기서 투자 의견을 지금 가려져 있는데 그 투자 의견을 내면서 투자 의견이 아마 목표 주가가 네 여기에 따로 적어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에서 애널리스트 리비안 오토모티브 목표 주가 147달러 커버리지 게시했네요. 147달러다 보니까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이 있죠. 어제 충분히 급등세 보였고 모건 스탠리 투자 의견에 따르면 아직도 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은 걸로 보입니다. 20% 이상 남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는 어제 SEC에서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SEC에서 소환장을 내면서 어느 정도 뭐 내용이 보도된 건 아니지만 좀 이것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죠. 같이 루시드 모터스는 뭐 리비안하고 좀 상반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알리바바는 인민은행에서 지준율 전격 인하하고 경기 부양에 대한 흐름을 요새 보이기 시작을 했죠. 어제 많이 보도가 됐는데 223조 원을 시장에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라는 것 때문에 좀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 어제 중국 증시도 좋았지만 알리바바도 미국 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반도체 디램 현물가 반등하고 전체적으로 투자 의견 좋게 나오고 있는데 코엔도 어제 투자 의견 좋게 냈습니다.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요새 좋은 흐름 반도체 밸류체인 특히 메모리 쪽에서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메모리 쪽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어제 코엔의 코멘트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내년도에 이제 서버 교체 사이클이 온다. 그래서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뭐 비메모리에 더해서 메모리까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메모리 재고도 상반기 내에 충분히 의미 있게 소진되고 재차 대규모의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코멘트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지수 전반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였는데 뭐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는 그 인수와 관련된 개별 기업 이벤트다 보니까 지수에 또 다른 흐름을 보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화이자하고 이제 모더나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다 보니까 화이자나 모더나도 어느 정도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경향이 있어서 화이자 마이너스 5%, 모더나 마이너스 13% 이상 급락세를 보였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소송이 걸려 있어요. 그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좀 더 투자 심리에 있어서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 특허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제 mRNA 기술 관련해 2018년부터 걸려 있던 소송이고 뭐 최근에도 계속 불거지고는 있지만 뭐 아직까지 이벤트에 대한 어떤 의견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니까 뭐 그냥 어느 정도 결과 나올 때까지는 불확실성으로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이벤트는 이 정도고 이번 주는 여기 보시면은 연준 의원들 발언이 없죠. 다음 주에 FOMC 앞두고 이제 연준 의원들이 발언을 하지 못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는 없는데 뭐 이번 주에 그 경제 지표 정도는 뭐 노동부에서 나오는 구인구직 이직 보고서 나오고 그리고 뭐 에너지청 보고서 같은 거 에너지청 보고서는 유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주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련 이슈 함께 살펴보시면서 지수 동향 같이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배당 지급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고 이제 다음 이제 뭐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후반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 기업들 실적 발표 조금씩은 하죠. 네, 오토존하고 차지 포인트 있는데 그 중에 뭐 여기에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 워렌 버핏도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시장의 주목을 받는 작은 기업이에요. 미국에서 시가총액 7조 정도 되는 기업이고 충전소 기업입니다. 전기 충전소. 전기차의 충전소가 예전에는 이제 주유소들이 이제 하던 역할을 대체할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계속 받고 있는 곳이고요. 앞으로도 또 주목해 보셔야 될 만한 게 미국은 아직 전기차 침투율이 전체 시장 내에서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 전기차 밸류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봐야 될 시장인 거는 미국에서는 충분히 이제 합리적인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존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오토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자동차 용품들 관련한 회사고요. 그리고 뭐 기업들 이벤트는 또 이렇게 실적 발표가 아니어도 뭐 ARM에 대한 엔비디아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뭐 알리바바의 급등, 뭐 아니면 리비안이나 어떤 뭐 루시드라든지 이런 기업들 이벤트는 계속 있으니까 관련 이슈들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